연말 연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내일이면 또 복된 성탄인데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간이 조금 당겨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재능나눔 활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오신 노인 지도자, 재능나눔 활동 어르신 및 담당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상 최초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성과 보고대회를 비대면 위주의 동영상으로 실시하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타계성 사무처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는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하에 재능나눔 사업을 약 90% 진도를 보일 정도로 열심히 수행해 오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사업보고는 코로나19가 3단계에 가까운 수준이라서 작년처럼 수상자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소수 인원을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실시간 동영상 방송을 실시함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노인재능활동 사업성과보고대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의료로부터 활동 우수 사례 순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50만 대한민국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재능나눔 활동 사업을 주관하시는 황인한 노인진흥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광영 광주 북구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관희 수원 장안구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기타 우리 수상자 여러분들 참석하셨는데 다 같이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민회를 뵙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영상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회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하하는 순서입니다. 노인지원재단의 황인한 이사님께서 대의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노인지원재단 이사장 황인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동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2020년 노인재능나눔 활동사업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수고하신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통과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교육 및 재능 나눔 활동이 힘든 상황이지만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재능 나눔 활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신 204개 수행기관장님과 관계자 그리고 2만 5천여 명의 참여 어르신들께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대표 수상자로서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정광영 광주 북구지회장님, 정관희 경기 수원
안암지구 지회장님, 기증식 컴포도 가졌냐고. 그리고 재능나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수행기관 담당자 여러분과 참여자 어르신들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재능 나눔 활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셔서 오늘 표창을 받는 수행기관과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오늘 표창을 받지 못하시는 수행기관은 내년도에 더욱 열심히 하셔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노인의 지혜와 재능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인 재능 나눔 활동을 참여하여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벌써 7년이 되었고, 그동안 약 15만 명의 노인이 참여하여 사회 참여와 자긍심을 높여왔으며, 대한민국에만 존재하고 있는 노인 사회 참여 활동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잡고 해가갈수록 질적,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자원봉사 활동과 일부 유사한 내용이 있어 자원봉사 활동과 재능 나눔 사업을 통폐합하고자 추진하고 있어서 노인 재능 나눔 활동의 존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재능 나눔 활동의 통폐합은 노인의 정서와 여건, 재능 나눔 활동의 유익성, 시대적 상황 등을 외면한 처사로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해서 대한노인회와 참여 노인들과 함께 노인 재능 나눔 활동의 존치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능 나눔 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신 재능 나눔 활동 참여 어르신과 수행기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850만 노인복지 향상과 또 대한노인의 발전을 해서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김호일 대한노인 회장님께서 격려의 말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년 동안 다양한 재능을 나누는 많은 성과를 거두신 지회장님과 또 당사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대하고 화려한 행사를 해야 되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질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동안 남달리 재능 나눔에 어떤 보이신 분들에게 상을 드립니다만은 이 상은 더욱더 많은 재능 나눔의 성과를 거두는 출발이 되시라 하는 그런 뜻으로 드리니까 오늘 상을 받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더욱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 노인사회가 더욱 밝고 아름다워지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수상하는 기관과 당사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연말을 맞아 모두 코로나 잘 극복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뭐 좀 늦게 참석해 주셨는데 오재세 전 국회보건복지위원장님이시면서 현재 대한노인의 수석 부회장님 참석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사 한마디 하시고요. 예, 좋은 말씀 부탁. 우리
예. 17, 18, 19, 24대 4번 국회 나시고 보건복지위원장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네, 오늘 재능나는 성과보고회를 갖게 되고 또 이 자리에 수상하신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잘 보장돼서 사는데 걱정이 없고 또 각자 노인분들이 재능을 더 발휘해서 행복한 노년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남 활동이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회장님과 또 오디에서 수석 부의장님 앞장서달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시상식에 앞서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노인 지도자 모임인 새벽회에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써달라고 정성으로 마련한 145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정광영 새벽회 감사님께서 노인지원전 이사장님께 현장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화면 봐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악수 한번 하세요. 이제 악수 한번 하시고요.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재능하는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시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금년도 시상은 전년도에 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수행하신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조해서 작년에 30명에서 금년도 45명으로 15명을 증가 반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은 내년도 일정에서 평가 시에 통합해서 수여하게 되고 오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 상부터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 상은 김호일 대한노인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영광의 표창 대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기관은 경남 함안군지를 비롯해서 3개 기관, 그 개인은 충남 농성군지 명가람시를 비롯해서 3명에서 총 6명이 되었습니다. 대표 수상자인 서울 은평구지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앞으로 와서요. 저기 수상자. 예. 표창장 서울 은평구지 지회장 김상혁, 귀지인은 지회장을 중심으로 선진 노인복지 구현을 위해 헌신하여 왔으며 특히 2020년도 재능나눔 활동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하여 노인의 사회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대도, 부상으로 상패와 문화상품권 40만원 꽃다발을 수여되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대한노인회장님 상입니다. 기관은 경기 수원 장안무지 등 7개지, 그 다음에 개인은 동결화 개인 서울 강남구지 안인남 팀장 등 10명이 되겠습니다. 대표 수상자로 정관희 수원 장안구 지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경기 수원 장안구지회 지회장 정관희, 귀지인은 지회장님 중심으로 2020년 재능나눔 활동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하여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과 재능나눔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대한노인회 회장 김호일, 부상으로 표창표와 문화상품권 40만원 그리고 꽃다발이 수여되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노인회장님상 개인 표창입니다. 서울 강남구지 양인환 팀장. 예. 표창장 서울 강남구지 양인환. 귀하는 쟁나눔 활동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하여 노인사회활동 지원과 쟁나눔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고 타의 모범이 됨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대한노인회 회장 김호일. 부상으로 문화상품권 20만원과 꽃다발이 수여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지원단 의사장님상입니다. 기관은 광주 북구지를 비롯해서 10개 지가 되겠고요. 개일은 충남 대한군대 유병청 등 12명이 되겠습니다. 대표 수상자로 광주 북구지 지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광주 북구지 지회장 정광용. 귀지는 쟁나눔활동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하여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이에 표창함. 2020년 12월 24일 노인지원전 이사장 황인한. 부상으로 표창패와 문화상품권 40만원 그리고 꽃다발이 수여되겠습니다. 이어서 개인 표창 충남 태안구지 유병창님입니다. 네. 좀 더 앞으로 가서 유병창 선생님, 네, 앞으로 좀 와주시죠. 자, 표창장 충남 태안구지 유병창. 이하 내용 같습니다. 부상으로 문화상품권 20만원과 꽃다발이 수여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모전 시상이 있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실시한 공모전 결과를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진전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총 80여 건이 접수가 됐는데 최우수상은 서울 중구지 김경화를 비롯해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대표 수상자 서울 중구지의 김경화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최우수상 서울 중구지 김경화. 귀하는 쟁여농 활동의 아름다운 사진 공모전에서 이와 같이 입상했음을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24일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황인한. 부상으로 문화상품권 3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수 사례 수상입니다. 영광의 수상자는 경북 김천군지 이우상 등 총 6명이 되겠습니다. 거리가 멀은 관계로 대표 수상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활동방안 우수자입니다. 영광의 수상자는 전북 익산지 손소연을 비롯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대표 수상자는 전북 익산지 손소연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창의적 방안 활동 우수 전북 익산지 손소연. 귀하는 쟁나눔 활동 사업의 창의적 활동 방안 공모전에서 이와 같이 입상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24일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황인한. 부상으로 문화상품권 30만원과 꽃다발이 수여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을 위해서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실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상자들은 저 뒤로 가서 전부 같이 서주시면 기념사진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를 지나니까 의자를 들고 있고. 저 광주 북부 사무장 들어가서 지금 그 간절히 맞이하는 데 좀 들어가 주세요. 일단 마스크 써주세요. 예, 마스크 벗는 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 동영상 실시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마스크 써주시고요.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예. 한번 찍을까요? 예, 마스크 벗겠습니다. 예, 잠깐 10초 이내에 찍어야 합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예. 자,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예. 손 화이트로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리에 위치해 주시고요. 예. 바쁘신 분들은 이제 나가셔도 되고요. 이제 저희들끼리 성과 보고 내용에 관련돼서 좀 논의 좀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금년도 우리가 재능나눔 활동 사업을 수행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능나눔 활동 사업은 재능을 보유하는 어르신들에게 재능을 가지고 나눔의 기회를 드려서 노인들이 자존감도 가지고 또 건강과 대인관계를 유도하는 이런 목적으로 재능나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2014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3개월간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2015년도에 본사업으로 승격돼서 6개월간 실시를 했고 2018년도에는 5만 2천 명까지 확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처음으로 이제 추가사업까지 해서 8개월을 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최초에 2월부터 11월까지 하도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2월 중순까지 실시를 해서 8개월간 실시를 했습니다. 옛날에 5만 2천 명까지 갔던 것이 올해는 3만 명으로 줄었고 저희 대한노인의 노인지원재단에서는 약 81%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의 기준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실시했고 월 10만 원 이내 활동 실비로서 교통비하고 식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달에 10시간 시급으로 따지면 약 1시간에 10만 원꼴로 이렇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었고 총 253억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사업 운영 결과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대한노인의 연합회하고 지회에서 204개 기관이 참석했고 강원 강릉시지와 홍천군지에 민원이 있어서 사업 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활동 유형별로 인원은 24,500명 중에서 안전 예방은 1%로 줄였고 이거는 전문 재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줄였고 나머지 상담한 데는 학습지도 위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7%의 누적 참여자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남자는 60%, 여자가 40% 비율로 진행을 했습니다. 참여자 신청 동기를 보니까 경제상황, 소득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자기 발전과 그리고 사회 참여를 하겠다 하는 의미로 참여하신 분이 많았고 참여자 연령은 70세부터 80세가 대부분이었고 참여자 학력은 중졸과 고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제 상태는 대략적으로 중간 정도가 많았고 세대 구성 유형은 노인 부부가 80% 가까이 됐고 그 다음 노인 부부하고 자녀가 같이 사는 그 다음 가족 동거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성과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들이 목표보다 107%를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노인 안전 예방 활동을 작년도까지 14%였는데 금년도 1%로 해서 전문 재능 위주로 발전을 시켰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었는데 금년도에 60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젊은 노인들을 흡수하느로 정책적으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65세 미만이 646명이 참사해서 역동적인 노인 재능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 반면에 저희들이 반성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약 90% 예산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고, 또 일부 기관에서는 활동 일지나 부대 정비 집행을 미준수해서 회계적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 그런 기관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재능나눔 사업하고 차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아직도 조금 미흡한 이런 분야가 있었고, 또 정부 차원에서 재능나눔 활동 사업 통폐합 움직임이 있어서 노인 사이에서 또 지휘에서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특히 재능나눔 활동 사업은 이 지회장님들도 계시지만 지회나 경로당 활성화하는데 제일 최고의 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노인들도 제일 만족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자원봉사하고 조금 중복이 된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러는데, 노인들한테는 많이 접근성,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한다는 측면과, 또 지휘와 경로당 활성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노인들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재능나눔 활동 사업은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업 설명을 했고요. 실무자들 역량 강화 교육을 2회 개최했고, 현장 지도, 그리고 권역별 간담회하고 정상 교육에 관련돼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행기간 현장 평가를 50회를 실시했고요. 수행기간 전수조사는 1차적으로 수행기간 자체적으로 네 조사를 해봐라, 문제점이 뭐 있는가를 분석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위탁기관인 저희 재단에서 15% 범위 내에서 수행기간의 15% 범위 내에서 약 30개소를 저희들이 확인조사했고, 또 복지부에서 마지막으로 합동 점검을 17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양호한데 회계 부분에 돈 1푼이라도 문제가 되어 있는 데는 무조건 기관 경고나 기관 주의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기관 경고 5개, 기관 주의 4개 수행 요건이 있었습니다. 장려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나 보건소, 그리고 경찰서 이런 관련 기관들과 협조해서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고, 또 수혜처가 경로당만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방과교실 이런 데를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상담 안내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노인 상담사 자격과정을 열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또한 참여자 활동 시에 필요한 맞춤격으로 해서 대화기법이나 상담기법을 먼저 참여자들 모든 분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문화해설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참여자가 유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안상은 그렇게 저희들이 강조했는데도 참여자 선발 시에 참여자 경력이나 자격점수를 일치하지 않게 기록한 데가 있고, 관련이 없는 자격증이나 경력점수를 인정해줘야지 문제가 된 겁니다. 특히 경로당 회장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경로당 회장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근거 자료는 다 첨부를 다 시켜놔야 합니다. 활동일지 작성의 수건데, 활동일지에 보면 활동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거가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부정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서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나라 도움에서 처리하는 부분을 아직도 잘 모르고, 또 대부분이 기타 처리로 해놨어. 기타 처리. 세부 내용이 있는데도 항목이 있는데 기타로 묶어놔 버리니까 기타가 너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조물 집행, 참여자 활동비하고 활동일지 불일치로 활동비를 너무 많이 지급한 경우 있어요. 어르신들을 쓰다 보니까, 활동을 쓰다 보니까 9시간, 10시간 쓰는데 숫자 계산 못해서 9시간 썼어요. 근데 돈은 매달 10시간 한 걸로 10만 원을 줘버려요. 그러면 9만 원 일했다고 근거 자료는 있는데 돈은 10만 원 줬기 때문에 과지급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활동일지 수고할 때 일일이 다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작성하라고 해서
그게 돈이 맞이하는 게 활동일지하고 활동비 나온 게 맞이하는데 그게 안 된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실무자들 제일로 착오는 뭐냐면 구린내나는 것이 예비하고 교통비요. 요새는 다른 돈을 이렇게 나쁘게 쓸 그런 기관이나 실무자는 없어요. 예비 교통비가 제일로 그 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관련 근거지침에서 회계서를 잘 준비해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금년도 우수기관 선정하는데 좀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사업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복지부가 협조해서 그래서 금년도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 집행하고 예산 집행을 많이 한 데를 우선적으로 주자 해가지고 사업 진행률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부정 수급 관리 그 다음 민원 발생 복지부 전수조사 해서 문제가 됐던 거는 점수를 감하고 이런 것들 예산 집행 같은 걸 잘한 데는 선발에 우선권을 주었죠. 그래서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30개 지에서 45개 지로 표창을 늘렸고 1차 실무자들이 74개 기관을 올렸는데 공적 심의를 해서 45개 기관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공모전도 10월부터 11월까지 공모전 저희도 개최했는데 총 134점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는 48개를 했고 공적심의위원회에서 16개를 확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딱 절반으로 줄어서 15,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참여자는 만 60세 노인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안전 예방 활동을 없애고 나머지 상담 안내 활동과 학습지도 활동, 문화예술에 중점을 두고 하되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내년도에는 시군구 지에서 전문 방역단을 운영을 해서 한 시군구 단위로 한 5명 정도 전문 방역단에서 그 사람들이 보건소라든지 지자체 협조해서 기구를 방역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방역해 주는 이런 거를 내년도는 코로나 상황에 맞는 창의적 활동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이런 명들 좀 기타 활동 포함해서 내년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8개월간 수행하고 예산은 약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추진은 2월 4일까지 복지부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복지부에서 이제 수행 위탁기관이 결정되고 저희들은 1월 중순에 결정률을 따라서 사업 설명을 해서 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행기관에서는 참여자를 모집하고 실제 2월 달부터는 재능활동 사업이 2021년도가 수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했던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금년도 우리가 우수사례하고 창의적 활동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전에서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오늘의 대리가 몇 가지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년 노인 재능 나눔 활동 공모전 발표를 맡은 노인지원재단 오미래 대리입니다. 2020년가 노인 재능 나눔 활동 공모전은 사업의 우수 활동 사례나 운영 사례 발굴을 통해 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2021년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작은 이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공모전에도 많은 수행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수행기관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공모전에는 크게 우수 사례, 창의적 활동 방안, 아름다운 사진전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수 사례에서 우수상을 받은 경북 김천시지회 이우상님, 광주 남구지의 류춘열님의 사례와 창의적 활동 방안에서 우수상을 받은 전북 익산시지회 손서윤님의 창의적 활동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상을 받은 경북 김천시지회 이우상님의 사례입니다. 42년간의 교직 활동을 고향 김천에서만 하시다가 2009년 8월 말 정년 퇴직을 하고 글자를 모르는 노인들에게 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재능 나눔의 기회를 얻어서 글을 가르치시고 이어서 글쓰기 지도를 하면서 해처럼 달처럼이란 문집을 발간하는 등 계속해서 어르신들의 글잡이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출강하며
배움에 뜻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글자 지도를 하시고 글쓰기 지도를 진행하며 시가, 예술교육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재미있게 학습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글자를 몰라서 일상생활에서나 자존감이 크게 낮았던 어르신들이 한계를 일깨우치고 나서부터는 그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다는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수상을 받은 광주 남구지회 류춘열님의 사례입니다. 교직 생활을 정년 퇴직하고 배워보고 싶었던 댄스 스포츠를 아내와 함께 배워서 부부 댄스반을 결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남들과 함께 즐기는 방도를 찾다가 노인 재능나는 활동을 알게 돼서 재능나는 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인 발표회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공연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 3시부터 4시까지 꼬박 연습을 하시면서 매주 수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농성역 지하철 공연장에서 정기적인 공연을 하고 계시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나 행사에 초청받아서 공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장도 항상 갖춰서 준비해서 언제든지 요청이 오면 바로 활동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할 수 있는 재능나는 활동에 늘 감사해 하셨고요. 지금 인생이 최절정기를 맞이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70대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재능나는 활동을 통해서 나의 70대를 인생의 최고의 보람차고 후회 없는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줄 재능나는 활동에 감사의 인사 전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창의적 활동 방안 소개입니다. 기존 보편적으로 획일화된 유형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제시하는 창의적 활동 방안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손사연님의 활동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으로 13세대 소통과 효도문화 확산을 주제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전통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 우리의 것을 지키고 개선 발전시켜서 우리 고유 문화를 후손에 알리기 위해서 선정하셨고요.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지키고 지역의 시조상을 보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제자 형성과 공연으로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하셨습니다. 시조창과 팔소리 자격증 등 수료증을 가지신 어르신들과 관심이 있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연습해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에 공연하며 주 1회 2인에서 5명씩 1조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가라는 시조창과 판소리를 공연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전통음악으로 우리의 것을 알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어 정서적인 안정을 꾀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전통음악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것을 지키며 문화 계승의 마음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며 특히 13세대 간의 화합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자연스러운 효도 문화를 확산하길 기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모전 소개를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소개한 거는 판소리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효예절, 문화 이런 것들 교육을 하면서 판소리, 창 이런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 플러스 두 개가 알파가 됐을 때가 가능한 거지. 판소리는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을 두 가지 플러스 됐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우수하게 활동했던 수행 기관의 사례를 우리 윤기현 팀장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지원재단 윤준 팀장입니다. 오늘 45개 우수 수행기관 중에 발표할 지혜는 3개의 지혜입니다. 그 내용을 추려서 3개 지혜를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업 수행을 성실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사히 마치도록 노력하신
그 수행기관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 특히 이 세 개의 기관을 추려서 제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서울 구로구지의 밖으로 전화로 치매 예방입니다. 보시면 이제 기존에 실내에서 하던 활동을 실내 소규모 또는 실내에서 활동하고 방법은 이제 1대1 또는 다수에서 1대1 또는 소수로 다수 활동하던 걸 소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치매자가 진단표 작성하고 치매 안심센터 소개 또는 연결, 치매 예방법 안내하던 방법을 유선을 통해 치매자가 진단표 작성 및 치매 안심센터 소개와 연결로 그 유선 활동 방법으로 바꿔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보시면 실내 활동 시에 이제 지분이 없거나 그러면 장마하고 폭염 중에 좀 애로사항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복사로는 지붕이 있으면서도 사방이 트여 있는 한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또 그 유선 활동으로 전화 상담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향후 계획으로는 참여자들에게 치매 예방 관련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유선을 통한 치매 예방 안내의 활성화, 그다음에 수요처 휴관 시 활동 가능한 시대 장소 탐색 및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가능한 참여자는 치매 예방 체조 동영상을 촬영하여 수혜자에게 그 전송해서 활동이 이루어질수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보시면 그 1대1 상담 및 예방 활동으로 인해 동년배 간 상호 유대감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치매 안심센터 기관 정보 전파를 통해 보다 쉽게 방문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상담 및 예방을 통해 참여자와 수혜자 모두 치매 예방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광주 북구지의 작은 도서관 및 어린이집 활동입니다. 활동 내용을 보시면 이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은 교사하고 공무원 전문직 출신으로 해갖고 도서관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독후감 쓰는 법, 조책 추천과 도서 대여 등 어린이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활동 장소는 동네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활동 시간은 이제 우리 보통 기준에 맞춘 2-3시간 정도로 했고, 활동 방법으로는 책 읽기 및 독학문 쓰기 지도, 사서 정리. 그 다음에 활동 인원이 10여 명입니다. 성과를 보시면 이제 도서관을 찾은 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책과 함께하는 유익한 시간을 통해 다양한 정보로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성을 기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통하여 옛 선임들과 교감하고 좀 더 폭넓은 교양을 쌓게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발달은 물론 자기주도적 학습 효과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창원시 마산지의 그 일상생활 속 재능 나눔 활동입니다. 기존에 이제는 참여자 활동을 수요처를 발굴하고 요청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수요처에서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의 소재 발굴이 어려운 상황을 경로당 및 인근 공원 또는 인근 쉼터에서 운영 중인 체조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하고 이런 사진을 찍는 활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활동 장소는 이제 공원이라든가 좀 그 한기가 되고 밖에 또는 인근 쉼터 이런 장소로 지정해서 활동 시간은 이제 2-3시간, 우리 기준에 맞춘 2-3시간. 활동 방법으로는 체조 프로그램 소재로 지도하고 촬영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활동 인원은 20여 명입니다. 성과를 보시면 이제 행사 및 촬영 대상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참여자의 의지를 최대화하여 생활 속의 소재를 발굴하고 지도 및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재능 나눔 활동을 활성화하여 재능 나눔 수혜자의 영역을 넓히고 홍보 효과를 확대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업성과보고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오늘 사업성과보고를 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점과 또 앞으로 발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내용들을 저희들이 많이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성과보고 대회를 계기로 해서 재능하는 활동 사업을 더욱 멋있게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면서 우리 모두 내년도에는 더 멋있게 또 더 아름답게 활동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능나는 활동 사업 성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남은 12월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